민원조사 기획과장 임진옥입니다. 고충처리국은 그 명칭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국민의 고충을 해소하는 일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언뜻 와닿지 않으시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A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해서 그 처리 결과를 받았는데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으셨을 겁니다. 이런 경우 A 행정기관에 또다시 민원을 넣어 따지는 것보다는 A 행정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 민원을 넣어서 판단을 다시 받아보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민원을 유발한 행정기관이 아닌 제3의 중립적인 기관이 다시 조사한 결과를 민원인 입장에서는 더 신뢰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러한 역할을 옴부즈만이라고 하는데요. 국가 차원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 차원에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고충 현장에서 국민의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소하는 업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제가 금년도 고충처리국 업무 중점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고 주요 추진 사업 3가지를 담당 조사관들이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 민원 증가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최근 고충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2018년 3만여 건의 고충 민원이 접수되었는데요. 2019년도에는 2만 6천 건이 증가한 5만 6천여 건의 고충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고충처리국에는 140여 명의 조사 인력이 연간 3만 건 정도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3만 건을 초과하는 부분은 민원 소관 행정기관의 상급기관이나 감사부서에 이송해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송받은 고충 민원을 직접 처리하지 않고 원래 처리했던 부서로 다시 보내는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역 단위의 제3자적 입장에서 중립적인 고충 민원 처리가 가능하도록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각 지자체에 설치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 42개 지자체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15개 정도 신규 설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국 지자체 4개 중 1개꼴로 국민권익위원회와 동일한 수준의 고충민원 처리 제도가 지자체에 마련됩니다. 지역 주민의 권익구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증가한 민원을 잘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고충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분야에서 그 발생 원인을 파악해서 개선하는 것, 즉 민원 발생 자체를 예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2019년 고충 민원이 빈발한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와 제도 개선으로 약 1,900건 정도의 민원 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 확보 등 10여 개 고충 민원 빈발 분야에서 민원 발생을 줄이는 노력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집단 민원의 조정 해결을 확대하겠습니다. 고충 민원 증가와 더불어 또 하나의 추세는 민원이 점점 더 많은 사람과 그리고 여러 기관과 연관되어 집단화하는 것입니다. 집단 민원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해결되지 못하고 표류하면서 심각한 사회 갈등의 양상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단 민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민원 처리 방식이 아닌 보다 적극적인 민원 해결 수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민원인과 행정기관 둘 중 한 편만 옳고 다른 한 편은 옳지 않다는 승자와 패자를 가리는 민원 처리 방식이 아니라 민원인과 행정기관이 자기 주장을 조금씩 양보해서 합의에 이르는 민원 해결 방식인 조정 해결이 바람직합니다. 민원인과 행정기관 모두 승자가 되는 윈윈할 수 있는 대안적 민원 해결 방식인 거죠. 국민권익위원회는
5인 이상 집단 민원이 매년 200여 건 제기되는데 이 중 30% 정도를 조정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00인 이상 집단 민원을 중점 처리하는 전담팀 운영을 통해서 집단 민원 조정 해결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찾아가는 현장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했을 때 어려움을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중소상공인, 중소기업 등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합니다. 전국 산업단지 등에 소재한 중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애로를 듣고 해결하기 위한 현장회의를 금년도에 연 12회 정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각종 편리한 민원 신청 제도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 방문이 곤란하거나 인터넷 민원 신청이 어려운 국민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민원 신청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이나 계층을 방문해서 민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신문고를 금년에 연 106회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총 15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현장 활동을 전개했는데요. 금년에는 243개 지자체 모두를 한 번 이상 방문하는 방방곡곡 현장 속으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고충처리국에서 추진하는 역점 사업 3가지를 담당 조사관들이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양구군 민통선 내 주인 없는 토지와 국유지를 정리하는 사업을 기업고충민원팀 정동률 조사관이 소개하겠습니다. 기업고충민원팀 정동률 조사관입니다. 민통선 내 해안면 무주부동산과 국유지 정리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등의 원인이 되는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은 해방 이후는 이북 간헐 지역으로 있다가 6.25의 치열한 전투 끝에 국군이 수복한 지역입니다. 때문에 상당수 원주민들이 전쟁을 피해 북으로 올라간 상태에서 휴전이 되어 돌아오지 못한 채 해안면은 주인 없는 무주부동산이 대규모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쟁으로 황폐해진 국토를 재건하고자 1956년과 72년 두 번에 걸쳐 이주 정책을 실시하면서 10년을 개간하여 경작하면 토지 소유권을 부여하겠노라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당초 소유권을 주겠다는 정부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급기야 이주민들의 희망은 절망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가 1983년에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4,947필지는 국유화하고 3,429필지는 무주지로 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 약속을 파기당한 이주민들이 정부에 대한 원망은 물론 임대료를 내고 국유지를 대부받아 경작하는 주민과 무주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주민 간의 사용료 행평성 문제와 무주경작권의 불법 맹행위, 국유지 임차인의 불법 전대 행위 등 많은 불법 행위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정부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해안면의 무주지는 법상 무주지가 아니고 사실상 무주지로 이북에 살고 있는 실소유자들이 통일 이후에 소유권을 주장해 올 경우 뚜렷한 대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에 해안면 주민들이 2017년 9월에 무주지와 국유지 정리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게 집수하게 되었고, 위원회는 관련 내용을 검토한 결과 통일 이후 이북에 살고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소유권을 주장해 올 경우 경제적 보상을 하고 행경작자에게는 개간 노력이 반영된 토지 매각을 추진하는 안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근거법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수차례에 걸친 현장 방문 조사와 국회 등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끈질긴 설득과 협의를 통해 기재부 등 10개 부처청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범정부 TF팀을 구성하여 큰 틀의 방향성의 합의가 이루어져 2018년 12월 세종청사에서 현장 조정 회의를 성사시켰고, 무주지 정리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금년 8월 5일 그 시행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국내 최장기, 최대 규모 갈등을 해결하면서 우리의 진정성 있는 소통과 의지만 있다면 어떤 갈등도 해결이 가능하다는 소중한 교훈을 얻었으며, 여러 부처가 긴밀히 협조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면서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했다는 점도 값진 성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70년 갈등에 드디어 마침표를 찍을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마침표 이후에 쓰일 해안면의 새로운 역사가 벌써부터 기대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법까지 개정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엄청난 일이네요. 여러 기관과 이해관계인이 많을 텐데요. 업무 협의와 의견 조율에도 더 힘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로 전통시장과 관광지를 연계해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을 산업농림환경민원과 김희리 조사관이 소개하겠습니다. 산업농림환경민원과 김희리 조사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때 전통시장에 가십니까? 저는 전통시장에 맛있는 먹거리를 먹고 싶을 때, 활기찬 분위기를 느끼고 싶을 때 전통시장에 갑니다. 오늘날 대형 유통업체 확산, 소비자 성향 변화 등으로 인해 전통시장의 수와 매출액이 감소하고 연간 4,000건 이상의 민원이 접수될 정도로 소상공인의 고충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19년부터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소상공인의 고충을 듣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의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자체가 관광 명소화되어 관광객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소상공인들이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는 반면 어떤 지역은 한 해 관광객 1,000만 명이 방문함에도 해당 지역 전통시장을 찾지 않아 소상공인들이 고충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우리 위원회는 민원 빅데이터 분석과 현지 조사를 통해 전통시장의 개선점을 진단하고 관광지와 연계하여 활성화된 전통시장의 성공 요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속초 관광수산시장의 경우 2006년 전체 점포의 60%가 휴폐업 상태였으나 관광지와 연계하는 노력을 통해 2019년 1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3%만이 휴폐업하는 상태로 전환한 성공적인 사례에 해당합니다. 해당 전통시장은 관광객의 방문을 편리하게 하는 주차장 설치,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이벤트 실시, 관광객이 선호하는 먹거리 개발 등 소상공인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자구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전국 대부분의 전통시장은 이처럼 지역 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전통시장을 관광객의 발길을 끄는 매력적인 장소로 변모시킬 방안을 찾지 못하고 소비자가 외면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획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소상공인께 관광지와 연계한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여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고충을 해소하며 나아가 지역 경제까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지역 관광 자원을 이용을 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사업일 것 같습니다. 일석이조의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 확보 사업을 고충민원 특별조사팀 오영조 조사관이 소개하겠습니다. 고충민원 특별조사팀 오영조 조사관입니다. 여러분은 학교 다니던 길에 대한 기억이 있나요? 저는 초등학교를 가기 위해 시장을 지나야 했는데요. 늘 좁은 시장길에 차량과 사람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중학교는 버스를 타고 조금 멀리 다녔는데요. 큰 길에서 내려 조금만 가다 보면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없는 콘크리트 포장길이 나왔습니다. 등하굣길에 항상 경적을 울려대는 차를 피해 학교를 다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위원회는 작년에 통학로와 관련한 의미 있는 민원을 하나 처리했습니다. 천안에 사는 중학생이 우리의 어린 시절을 떠오르게 하는 민원을 냈는데요. 학교로 가는 보도 중간에 전봇대가 있어서 차도로 다닐 수밖에 없다 보니 사고가 자주 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민원의 핵심은 학생들의 당연한 권리인 통학로를 확보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학생들의 요구가 너무나 당연해서 관계기관과 함께 최대한 해결책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통학로를 가로막던 전봇대와 전선을 모두 땅속으로 묻고 학교 담장을 조금 옮겨서 보도를 넓혔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하고 학교 주변에서 차량이 서행하도록 횡단보도를 과속 방지턱 형식으로 설치하는 방법으로 이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저는 이 민원을 처리하면서 두 가지 궁금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째, 이런 당연한 민원이 수십 년간 왜 처리가 되지 못한 것일까? 둘째, 천안에 있는 이 학교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일까? 첫째 문제에 대한 답은 단순했습니다. 이런 민원이 수십 년간 처리되지 못했던 이유는 어느 하나의 기관만 단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 교육청, 경찰, 한전 등 많은 기관이 다 함께 이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해결은 꿈도 꿀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둘째, 이런 상황은 천안의 특정 학교에 한정된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안전한 통학로에 관한 국민신문고 민원이 작년에만 18,12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위원회에서 전국 17개 교육청을 통해 실태를 파악해본 결과 전국 초, 중, 고등학교 12,080개교 중 20%인 약 2,500개 학교에서 통학로 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는 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확보 기획조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에는 안전한 통학로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환되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고충처리국은 학생들에게 통학로다운 통학로를 돌려준다는 마음으로 기획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고충처리국 금년도 업무계획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혹시나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국민신문고나 국민콜 110에 상담이나 민원을 넣어주십시오.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있는 곳은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